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돈줄 막힌 부동산 부작용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줄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되지가 않습니다. 전세든 매매든. 네, 그래서 돈줄 막혀서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볼까요? 4분의 1 토막. 네, 그래서 11월 거래가 평균 40건에 불과합니다. 몇천 건 정도가 돼야 되는데 4분의 1 거래. 40건 거래밖에 안 되고 11월 대비 1월 대비 올해 1월 대비 거래량이 78% 급감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 80% 거래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거래 절벽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없어서 집을 못 삽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집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삽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서 못 사는가? 아파트 없어서 못 삽니까? 없어서. 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비싸서? 네, 우리가 비싸서 못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싼 집도 있고 비싼 집도 있고 이 두 개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싸지도 않고 싼 아파트도 있고 비싼 아파트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은 모든 아파트가 다 비싸면은 거래가 안 될 거예요. 모든 아파트가. 아니면은 아파트가 아예 없거나 매물이 아예 없거나 공급이 아예 없거나 그러면은 거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죠. 자, 여기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거래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대출을 막아놔서, 돈줄을 막아놔서입니다. 돈줄. 이게 바로 돈줄이죠. 자, 우리는 사회에 일어나는 그리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딱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네, 가격이 비싸서 못 사거나 없어서 못 사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돈줄이 막혀서 막혀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게 바로 규제입니다. 규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제죠.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누군가가 만들 거예요. 시공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택지를 조성하든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 다음에 비싸서 못 사면은 여러분들이 싼 집도 있습니다. 찾아 나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규제의 역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제의 역설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부작용이 등장합니다. 부작용. 어마어마한 부작용.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닥치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이 해제가 된 이유,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가 풀리는 이유, 아파트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작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전세 거래도 안 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미칠 지경이라고 해요. 얼어붙은 시장이. 네, 그래서 지금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평촌에 보니까 21억 부르던 아파트가 이제 16억 금매로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교통 호재로 올랐다고 하죠. 네, 우리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호재, 개발 호재, 있죠. 교통 호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현이 돼야 돼요. 실현이 되고 현실이 돼야 됩니다. 자,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호재가 악재가 됩니다. 악재가. 개발된다고 했는데 내가 샀어. 그런데 막상 보니까 개발이 안 돼. 그럼 이게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와 악재는 종이 한 장의 차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실현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원위치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의 속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자가 더 많아졌죠. 그런데 지방 분양을 보니까 공급 과잉, 특히 세종과 대구는 어마어마합니다. 미분양, 적체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중에 그리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분양가. 네, 잔금 대출. 분양가 규제예요. 누가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잖아요. 우리가 서민들이 지금 적은 돈으로, 그래서 초기 적은 돈으로 지금 분양에 당첨된 이유,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 분양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분양제도를 대출 규제라는 이 규제 역설로 인해서 서민들을 전부 다 집을 못 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또 적체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대구 같은 경우, 세종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공급 물량까지 겹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미국은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담보대출 한도를 정부 보증으로 11억 원까지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정책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또 다른 엉뚱한 효과들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규제 역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부작용. 모든 아파트를 다 내린다고 하는데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한강변. 네, 그래서 보니까 압구정도 지금 뭐 들썩거린다고 해요. 여기는 가격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왜? 규제 역설이 들어가니까. 규제 역설이 들어가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죠. 그런데 고가보다 저가 아파트가 직격탄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대출을 규제하려면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부자들이 자금력이 없어요. 부자들이 돈이 많은데 아파트 거래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부자들은.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보냐 이겁니다. 서민들이 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아예 아파트 사지 마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5%에서 44% 정도였죠. 무주택자 비율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4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절반은 전 국민 중에 뭐 가구 수를 나눴을 때 절반 정도가 이제 무주택 가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규제가 만들어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겠죠. 부자들은 아무 영향 없으니까 대출 규제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서민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다 주고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차별화도 더 가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모든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것도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용은 또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양극화. 두 번째 부작용은 뭡니까? 네,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익을 정부와 은행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와 은행이 여기서는 이자로 수입으로 이자 장사하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세금 장사를 한 거예요. 네. 아파트 가격 오른 거 다주택자 여러 채 갖고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금으로 다 뜯기고 은행에 이자로 다 뜯기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문제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부작용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정말. 자, 이 사례를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보니까 기업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기업들이 사라졌습니까? 3년 정도 사이에 80%의 기업이 없어졌대요. 혹은 남아있는 기업도 해외로 나가버렸죠. 자, 기업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임금이 없어지죠. 임금은 누가 줍니까? 기업에서 주잖아요. 근데 기업이 다 없어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진 겁니다. 서민들이 더 가난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기업들이 사라졌습니까? 이익을 30%를 제한해버렸어요.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을 더 벌 수가 없는 거야. 이 이익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네, 정부와 누가 가져가죠? 정부 플러스 은행이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이익이 제한되다 보니까 더 이상 기업체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이익을 정부와 은행이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앞으로 10% 누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익의 10% 이상 너희들은 가져갈 수가 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너희들의 이익을 왜 가져가? 너희들한테 우리가 정부가 가져갈게. 너희들 제초안. 자,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0% 룰이 앞으로 시행이 된다. 제초안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공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급이 나올 수가 없겠죠. 공급이 나온다고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라는 것을 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미분양이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 이 미분양이 생기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공사, 건설사들이 다 도산하게 됩니다. 도산.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아파트를 만들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아파트를 만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조합에서는 아파트를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미루게 되는 겁니다. 분양가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없는 거야. 다 미루는 거예요. 시공사는 나중에 다 도산되겠죠. 미분양이 다 되니까.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고 세종, 나중에는 다 확대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대출 규제 계속되면은.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아파트를 삽니까? 대한민국의 강남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모든 주체들이 다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줄어드니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다? 풍기 현상이 발생하고 가격이 폭등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 네,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 기업들은 다 사라지죠. 건설사들 나중에 다 사라지겠죠. 모든 것이 다 미분양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49%의 사람들이 지금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역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지금과 같은 규제의 역설. 세상에 어떤 국가가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안 쓰겠습니까?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대출 규제하는 게 가장 쉽죠. 그러면 자연히 다 아파트 가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쉬운 방법을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왜?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부작용. 네, 건설사 사라지고 인부들,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은 건설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건설산업. 우리가 일자리 중에 가장 대부분의 일자리, 80%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건설입니다. 건설. 그런데 이것마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커지고 나중에는 이 부작용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시면은 폭등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대출 규제 풀어. 또 폭등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저는 사회가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